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3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에 통과한 데서 안타까워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조 대표님이 갖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수의사법 개정안인데요. 이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의 중에 하나인데 진료비 있잖아요. 동물병원 가면 진료비 내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다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격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부르는 게 값인데 이 진료비를 첫 번째 공시하자. 뭐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일정한 어떤 진료에 대해서는 표준화하자. 근데 다 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가지가 수의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대 내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단체들이 막 제기도 많이 하고 성명서도 제가 한 2번인가 내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상임위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법사위 올라가서 본회의에 가야 이제 되는 건데 상임위 안건 정식 안건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로 넘기는 안건을 한 번 더 논의하는 안건으로까지 상정되는 것도 안 됐어요. 네. 근데 간사도 다 민주당 쪽에 계시고 다 계신데 근데 왜 안 되느냐? 이제 수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된다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그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수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정 정도 협회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 상임위 열릴 때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의원님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붙잡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반려동물이라도 안고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저희가 모여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논의하고 이번에 민주당 뭐 미래통합당 공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공약이 다 들어가 있던데 제가 첫 봤거든요. 번째 공약이에요. 예, 맞아요. 네, 근데 공약으로만 계속 올리고 정작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공시하고 표준화해야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동물보험에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어디에 얼마가 어느 정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깜깜이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책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동물보험이 우리가 거의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뭔가 기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 2년 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하느냐고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이 수의사법 개정안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이것만은 어떻게 좀 통과하자. 그렇게 지금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망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임위가 열릴 것 같아요. 상임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불러줄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요. 여러분, 아니, 소장님이 맨날 장값 떼놓고 통신비, 교육비, 집값 이거랑 거의 같은 수준인데 뭐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부담을 확 줄여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한 의원님들한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아니 근데 그 진료비 공시와 표준화도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반려동물 얼마나 제가 많이 이 키우는데. 이걸 비교해 보시면 우리 청취자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미용실 이용실 가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그 서비스별 이용요금 있잖아요. 네. 뭐 커트면 얼마, 퍼머먼트면 얼마 이거 반드시 공시하게 돼 있어요. 공시돼 있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 붙여놔야 되고요. 네. 심지어 외부에 커트 8,000원 근데 들어갔더니 10,000원. 요거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시돼. 그걸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커트가 8,000원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10,000원이야. 이게 소비자 몇 번 당했어요 옛날에. 갖고 그런 거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잘하시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치료가 아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했는데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막 치료비를 막 불러버린다. 공시도 안 됐고 표준화도 안 됐고 예전에 우리가 사랑하니까 돈은 내는데 그러다가 가게가 힘이 들어요. 맞아요. 민생 맞아요. 문제예요.
동물권이자 민생 문제예요. 지금 이슈가.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제가 다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그러면 더 많죠.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요즘 계속 늘어나던데요.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 많아지면서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 육성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건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들어가서 진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이런다고 하다 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못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데 비용이 자꾸 오르니까 저는 이렇게 동물 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동물 유기를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부담 동물권하고도 관련이 있다니까요. 동물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면 몰래 버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동물보험, 우리 국민들 건강보험 잘 됐잖아요. 대한민국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이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여야의 공약을 보니까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 내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근데 이거 반려인들이 다 찬성을 해요. 조금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된 제도 개정안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문자로 9193님은 키오스트, 그러니까 무인 계산대 주문 때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툰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배려해서 카운터에서 주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사실 저도 막 헤매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아이들과 어르신과 동물이 살기 좋은 나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안 소장님이 네. 늘 외치신 등록금 뭐죠? 네, 이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래요? 네. 이거 중에서 관련된 법안들 나와 있는 거 많았습니까? 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번 공약에도 보면 민주당 1호 공약은 많이들 잊어먹었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봐요. 고통스러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까는 거였습니다. 공공 그래서 와이파이, 통신비, 네. 영화 기생충에 보면 윗집 통신 그럼요, 와이파이 그럼요. 잡아서 정말 아끼려고 하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네. 반지하 나오고. 네. 경기 위에 그다음에, 올라가서. 예, 피자 박스 접기 알바 나오고 그래서 막 가격 내고 하는 거, 임금 내고 하는 거 나오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국민들께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교통비 시달리니까 그 영화에도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건데 국회에 지금 어떤 법이 처리가 안 되고 있냐면요.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보편요금제 법안이라 그래서요. 우리 통신 소비자단체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통신요금 너무 비싸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게 의무화하는 거예요. 특히 5G 지금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55,000원입니다. 그러면 서민이나 청년들이나 웬만한 중산층 55,000원 너무 비싸요. 그것도 원래 이동통신 3사가 8만 원, 7만 원 이상 요금제가 내놓은 걸 그래도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불허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요금제를 불허해가지고 통신 3사가 5만 원대 요금제를 내놨는데 여전히 5만 5천 원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지금 우리 LTE 요금제나 스마트폰 옛날 3G 요금제 쓰신 분들은 지금 2만 원, 3만 원대 요금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5G 요금제도 2만 원이나 3만 원대 요금제를 내놔라.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주시면 안 내놓으면 법에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보편요금제 법안인데요. 이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 절반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조금이라도 길게 살고 싶거든요. 네. 3년,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도 올라가야 되죠. 이사비 내야 되죠. 공인중개사비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한다는 거 여전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2년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학제에 맞춰서 6년 정도는 살게 해주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지금 수십 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 얘기 매번 국회 때마다 그러게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듣고 싶어요. 예. 진짜 이거를 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뭐 보완책을 내놓으시든지 뭐라도 좀 제발 아니,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국민들한테 집을 다 바라네요. 주시든지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입자로 사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학교랑은 맞춰서 쫓겨나지 않게 정도는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교육권하고 예, 관련돼 우리 있으니까요. 청취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가는 이제 10년까지 장사를 보여줍니다. 10년 무려. 그리고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네. 그 법도 10년 동안 가맹본부가 못 쫓아나게 해놨어요. 왜? 장사를 10년 해야지 본전도 해소하고 소득이 된다. 근데 왜 사람이 더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잠자는 문제, 온 식구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집의 문제에 있어서는 2년만 보호를 해주냐고요. 그것도 89년도에 1년에서 2년 늘어난 다음에 무려 30년 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 밤새 얘기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전에 했었던 방송 그대로 틀어도 우리가 아무 무방해요. 그만큼 한 걸음도 못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능원 수사님 이제 더 이상 고만 외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온라인 강의하면서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 여부가 굉장히 빗발치는데 사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온 지도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뭐 이걸 좀 같이 연동해가지고 조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대학들이 2, 3주 개강을 연기했고 지금 3, 4월 2달을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하는 경우가 대학들마다 한 학기 있어요. 전부도 하는 데도 있고 소규모 강의 안에서 우리 상지대나 고려대는 소규모 강의에서 대면 강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3, 4월이 온라인 수업이었고 학교 시설도 하나도 이용을 못했고요. 특히 저는 우리 국민께서 2020학번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신입생활 영역, 개강 파티, 선배 만남, 동기 만남, 동아리 가입, 학회 가입 모두가 중단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게 얼마나 추억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학생활이 사이버 대학에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생활이 총체로 이루어지면서 등록금을 많이 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고졸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 문제까지 우리가 균형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거 근데 등록금 정말 다 내야 될까요? 입학금 다 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등록금으로 그 장학금으로 환불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실제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근데 대다수 대학들이 지금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립대니까. 법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천재지변도 걸리고 할 수 있다도 걸리네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감액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때문에 대학들이 안 하는 건데 교육부가 이제 대학들하고 협의는 하겠다고는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비는 지금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어요. 그러면 유치원들이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그중에 50%를 지원해주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금도 한 달치 정도는 저는 환불해주면 정부가 예를 들면 대학들에게 50% 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 솔직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런 시점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학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회기가 열릴 겁니다.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지금까지 계류된 거 말고요. 이거 새로운 거 이런 법안 꼭 하나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물론 지금 통과된 것도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 하나. 근데 이번에 공약 나온 것 중에 제가 눈에 띈 거는 이제 이자 제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20% 이자 제한을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4% 이렇게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자가 60% 막 이랬었어요. 네. 66%. 66%. 조미 대표님 저희가 놀라 자빠 쓰러질 뻔했습니다. 완전 고리대금. 네. 근데 법정 이자 제한을 이제 20%로 낮추자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논의가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는 있었던 건데 이제 진행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21대 이 이자 제한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이 다 그냥 현금 지원하는 건 일부고 대출이에요. 대출. 그리고 그 대출도 기한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년 지나면은 원래의 이자로 다시 환원한다든지 3년 지나면 한다든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한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그 대출 부분이 특히 이제 뭐 1금융권 가는 신용 등급이 높은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2, 3 또 저기 뭐죠 그 저축은행도 안 돼가지고 이런데
대부업체. 대부업. 네. 제3금융권 대부업체가 대부업 24%까지 받아버리니까. 네, 이런 데 가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네. 대비해서 첫 번째로 이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네. 네. 자, 안 소장님. 저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상가 세입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물주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해가지고 장사가 못하게 되니까 거기 네.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 세입자들과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상가 건물주가 막 마음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세입자를 괴롭히는 형태에 대해서 근절해달라는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보 당신 한을 꼭 풀어줄게요라고 이제 그 생존 배우자께서 피눈물 흘리시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입자,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방금 우리 조민 대표님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 다 약자들이 의리잖아요. 이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니까 착한 건물주들이 나서가지고 임대료 인하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저는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사회적 존경을 듬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천재지변 등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엄격히 말하면 세입자의 권리인데 그것이 제대로 통행이 안 돼요. 저는 자, 앞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천재지변 그다음에 전염병 사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료 일부를 깎아 주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다만 그 폭은 각 광역시도나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그럼 소송 대신에 비용 한 푼 안 들여 조정을 해줘요. 그런 데서 폭은 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 매출이 50%나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임대료는 한 40% 정도 깎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움 안 나고 좋은 거거든요. 상생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법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방금 이자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자 제한도 20% 아래로 낮추는 거 맞고요. 그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지금 2%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저는 정말 공부하려고 돈 빌리는 사람한테 이자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입니다. 학자금 이자는 정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들 아무튼 공부하려고 돈 빌리는 사람한테는 다 무이자로 빌려줍시다. 네. 우리나라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시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스트 제가 드렸어요. 네, 포스트 코로나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우리가 뉴 노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일상. 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그게 뭐 보건 위생 분야뿐이 아니라 경제 소비 생활 이런 것도 다 바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플랫폼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열리는 거거든요. 비대면의 플랫폼 경제 시대인데 우리가 이 법제들이 지금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소비자도 손해. 그리고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플랫폼에 얽혀서 맞아요.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손해. 누가 돈 버냐? 거대 플랫폼 기업들만 돈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돼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배달앱 사태를 생각하니까 딱 그렇네요. 딱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공공기능들이 일정 정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공유 경제인데 공유를 네. 할 수 없어요. 플랫폼 그렇죠. 사업자만 돈을 버는 형태인 그리고 그 거죠. 플랫폼 사업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1위가 독식하는 네. 경제예요, 이게. 네. 여러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딱 성공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거기에 예속되고 소비자도 예속되고 또 배달하시는 이런 노동자들도 예속되고 그러면 이 플랫폼 경제에서 어떤 게 더 공정이냐 형평에 맞는 거냐 누가 더 이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여러 법들을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공약에서는 그게 충분히 담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21대 국회는 좀 진전이 많이 돼야 될 네. 필요가 있다. 네. 예. 이번에 조유미 대표님을 안 데려가셨으니까 대신 조유미 대표님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새겨 들으시고 예. 국회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간 밖에서 더 애써 주십시오. 우리 눈을 저도 더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잘 감시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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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소비자 상생편으로 함께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또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 참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김누리 교수와 함께 했었던 인터뷰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면 교만하게 되고요. 남을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냥 발전 없이 그냥 현실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불행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일상의 행복은 감사하면서 일상의 불행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는 집에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날도 추우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말을 또 잘 보내면요. 오늘 확진자 수도 줄었고 사망자 수도 없었으니까 더 좋은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YTN 라디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편을 맞습니다. 생생경제는 계속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앱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